지난 이야기. 악마들과 함께 있었지만 지난 과거의 이야기를 듣게 된 라이언은 자신을 바로잡고 타이타늄 레인저가 되면서 코브라의 저주를 이겨내지만 벤시라 여왕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주를 이겨내고 합류한 라이언. 하지만 벤시라 여왕은 점차 이 세계에 가까이 오면서 세상을 멸하려 합니다. 레인저들은 이 역경을 어떻게 헤쳐나가게 될까요? 3편 시작하겠습니다. 타이타늄 파워! 각자 개인의 휴가를 갖게 된 파워레인저들과 사령관. 악마들은 쇼카트론을 보내기로 하고 발전소에서는 아이들이 견학을 옵니다. 함께 개인 훈련을 하는 카터와 사령관. 카터는 자신이 소방관이 된 것을 사령관에게 얘기해주면서 그는 여전히 자신을 구해준 영웅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 먹구름이 끼면서 쇼카트론이 발전소를 공격합니다. 제때온 소방차 그리고 카터는 변신하고 빛의 사령관은 소방수트를 입고 사람들을 구하러 갑니다. 레인저들도 변신하고 도착해 사람들을 도와주러 오고 괴물이 전력을 흡수하고 있다는 무전을 받자 사령관은 레인저들을 출동시킵니다. 아이들과 선생님은 갇힌 위기에 처하지만 미첼 사령관은 아이들을 탈출시키지만 한 아이가 인형을 찾으러 갑니다. 배틀린과 싸우고 괴물을 처리한 후 레인저들은 다시 화재 현장으로 갑니다. 미첼 사령관이 보이지 않자 카터는 그를 찾으러 갑니다. 아이를 찾아 구하지만 파이프가 떨어지려 할 때 파이프를 잡아내고 아이를 먼저 보낸 사령관. 카터는 그때 자신을 구해준 소방관의 모습을 봅니다. 발전소는 폭발하는데 다행히 미첼 사령관은 무사했습니다. 거대해진 괴물은 메가조드를 통해 제거되고 행성들이 한 줄로 나열되기를 기다리는 악마들은 각자 자신들만의 계획을 세우기로 합니다. 카터는 치료받는 미첼 사령관을 보는데 사령관이 바로 어렸을 때 자신을 구해준 소방관이었고 그는 소방관이 된 카터를 지켜보면서 카터를 레드레인저로 임명한 이유를 말해줍니다. 이후 카터는 레인저들과 같이 휴가를 만끽합니다. 행성의 나열을 보는 징서. 스펠빈더를 통해 의식을 준비하려는 악마들. 올림피우스가 의식을 맡으려 하지만 로카이가 그를 저지합니다. 거대한 먹구름을 보고 서둘러 보인 레인저들. 박사는 행성이 나열된 것이 원인이라는 것을 말하자 라이언은 벤시라 여왕을 소환하려는 의식을 하려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의식이 시작되자 혼란에 빠진 도시. 레인저들은 현장으로 가 흩어져 각자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의식이 향하는 곳을 알아낸 라이언은 출동해 현장으로 갔지만 바이프라에게 들켜 잡힙니다. 의식이 향하는 것을 본 파워레인저들은 출동해 저지하러 갑니다. 라이언드 변신에 싸운 후 괴물을 쓰러뜨리지만 괴물은 거대해집니다. 의식은 계속 진행되고 레인저들은 메가조드를 불러내고 라이스피드 솔라조드로 합체하는데 마침내 벤시라 여왕이 모습을 드러내고 거대한 해일을 일으켜냅니다. 라이언은 내려서 의식을 행하는 구슬을 파괴하고 벤시라는 사라집니다. 메가조드를 통해 괴물을 처리해내고 행성들의 나열을 막아냅니다. 악마들이 서로 대립할 때 벤시라 여왕은 봉인된 채 모습을 드러냅니다. 라이언은 무사했고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조금씩 강해지는 벤시라에 걱정이 생겨버린 파워레인저들. 라이언은 혼자 악마들을 막아낼 방법을 찾기로 하면서 레인지들 곁을 잠시 떠나있기로 합니다. 조엘의 조카 사이먼은 자신이 만든 망원경을 보여줍니다. 사이먼은 라이스피드의 팀원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죠. 올림피우스는 운석을 이용해 도시를 파괴하기로 합니다. 사이먼은 망원경을 통해 운석을 봅니다. 안젤라 박사는 배틀 부스터를 통해 라이언이 없는 맥스 솔라조드를
부르는 시스템을 만들면서 새로운 조드인 오메가 메가조드를 보여줍니다. 조엘은 역시나죠. 사이먼은 무전을 보내고 운석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결국 사이먼을 데려온 조엘. 사이먼은 컴퓨터를 통해 운석이 오는 것을 알려줍니다. 출동하는 파워레인저들은 라이트스피드 솔라조드를 이용해 발사하지만 소용없었고, 올림피우스는 흡수를 방해하는 방어막을 만듭니다. 레인저들은 올림피우스와 싸우고 다시 기지로 돌아갑니다. 기지에서는 오메가조드를 출격시키기로 하고 맥스 솔라조드를 중심으로 우주로 추격시켜냅니다. 오메가 크롤러로 합체한 후 폭탄을 설치하지만 벤시라가 저들의 길을 막습니다. 레인저들은 오메가조드로 변형하고 운석을 파괴하지만 파워레인저들은 임무를 마치고 무사히 지구로 돌아갑니다. 근데 박사는 사이먼을 데리고 가네요. 스타라이트 크리스탈을 이용해 무기를 만드는 몰맨. 이제 5번째 크리스탈만 남았죠. 잇따른 크리스탈 도난 사건의 소식을 들은 레인저들. 마이어스 요원은 크리스탈을 어떻게든 가져와야 한다 말합니다. 그리고 5번째 크리스탈은 캐시의 할머니가 갖고 있었죠. 할머니를 뵙으러 온 두 멤버는 크리스탈을 가지러 오면서 위험성을 알려주고 그녀는 캐시에게 크리스탈을 줍니다. 그렇게 시작된 크리스탈 수송작전. 역시나 바이프라가 나타났네요. 배트링들과 괴물은 차를 습격하고 바이프라는 캐시가 갖고 있는 크리스탈을 뺏어가려 할 때 레이즈들이 오면서 5 크리스탈을 가져갑니다. 하지만 크리스탈들은 요원의 몸에 들어간 몰맨이 가져갑니다. 실망한 할머니는 캐시에게 윽박을 지르고 캐시는 슬픔에 빠집니다. 그걸 지켜보는 할머니. 그때 캐시는 운송하는 배틀링의 트럭에 잠입합니다. 캐시 없이 출동하는 레인저들. 캐시는 크리스탈을 다시 가져온 괴물을 보고 기계를 작동하는 것을 본 후 배틀링에게 들켜 혼자 싸우지만 잡힙니다. 올림피우스, 로카이와 싸우는 4 레인저들. 무기를 이용하려 할 때 캐시의 할머니가 손녀를 구하러 옵니다. 그리고 병기를 파괴시키고 캐시를 누구보다 아끼는 마음으로 왔다 말합니다. 캐시는 레인저들과 합류하고 두 악마와 싸우고 괴물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캐시 못지않게 팔팔하네요. 새로운 장비인 모바일 아머 비에크를 가상으로 시험하는 카터. 아직 적응에는 쉽지 않았고 조엘이 그를 도와줍니다. 다음날 기계를 시험해보기로 하는 카터. 하지만 기계에 이상이 걸리고 안전한 곳에 착륙하려 하지만 괴물이 쳐들어옵니다. 자켓을 벗고 수리한 후 레인저들에게 가려는 카터. 레스큐버드를 부르지만 올림피우스가 레스큐버드를 가져가 4 레인저들에게 퍼붓습니다. 갑자기 알 수 없는 포탈과 함께 두통에 시달리다 다시 기계를 시험하는 날로 돌아온 카터. 그는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미래를 꿈꿉니다. 안전하게 착륙하지만 그는 현장에서 자신이 벗은 재킷을 봅니다. 역시나 쳐들어온 악마들. 카터는 레스큐버드를 보내지 말라는 무전을 보내고 서둘러 레인저들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현실이 되어버린 데자뷰의 악몽. 카터는 아머비에크를 타고 와 레스큐버드를 저지한 후 미사일을 통해 괴물을 처리하고 올림피우스를 따돌립니다. 거대진 괴물은 다양한 메가조드들의 공격을 통해 제거됩니다. 조엘은 그런 카터에게 자신과 똑같은 모자를 선물해줍니다.
벤시라는 징서를 부르는데 실패만 하는 아들을 제외한 로카이와 바이프라만 부릅니다. 아들은 역시나 뒤에서 듣고 있었죠. 올림피우스는 두 악마들을 부르고 같이 힘을 합치자 꼬드기는 돼. 그건 함정이었고 악마들은 땅속에 묻힙니다. 올림피우스는 두 악마가 당했다는 거짓 보고를 하고 벤시라는 아들을 보냅니다. 빌레바이는 자신의 팔을 땅속에 심자 파워레인저들은 알 수 없는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땅속에 박힌 팔을 본 케이시. 그러자 팔은 렌즈들의 변신기를 묶어버리고 진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변신기에는 독을 뿜어내 사람들을 죽이는 꽃까지 있었죠. 땅속에서 나온 바이프라와 로카이는 속았다는 것을 알고 자신들만의 계획을 세웁니다. 기지에서는 식물을 떼어낼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꽃이 피어나기까지 얼마 안 남은 시간. 해독제로 제거하려 하지만 괴물의 방해를 받게 됩니다. 카터는 맥스 솔라조들을 부르고 조드의 문을 열어내 꽃가루를 제거하고 변신기를 되찾고 변신해 괴물과 배틀링들을 쓰러뜨립니다. 괴물은 오메가조드를 통해 처리됩니다. 처음에 봉인되었던 유적지에 온 두 악마들. 그 뒤에 라이언은 그걸 보고 있었고 지하로가 봉인된 상자에 밧줄을 던지고 바이프라는 주문을 말하는데 다시 부활한 악마는 다름 아닌 디아블로코였고 그는 레인저들과 배신한 악마들에게 복수하기로 합니다. 새로운 무기인 썸멀 블래스터를 시험하는 체드. 라이언은 지하무덤 쪽으로 무전을 보내지만 신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프리저와 함께 나타난 올림피우스. 싸우는 건 말 안 해도 알죠? 안젤라 박사는 레인저들에게 무기를 주려 하는데 박사와 상자는 얼어버리고 내 레인저들은 괴물에게 먹혀버립니다. 올림피우스가 카터를 처리하려 할 때 두 악마가 나타나고 부활한 디아블로코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올림피우스와 싸웁니다. 카터는 무기와 박사를 데리고 도망칩니다. 벤시라는 싸움을 저지하고 저들을 기지로 불러온 후 아들에게 남은 레인저도 잡아오라 명령합니다. 다행히 박사의 몸은 회복되고 있었지만 올림피우스는 무전으로 레드레인저에게 승부를 겁니다. 현장에 온 카터는 배틀링들과 싸운 후 괴물의 뱃속에 있는 멤버들을 보고 구해주기로 합니다. 서멀 블래스트로 뱃속에 열을 일으켜내 멤버들을 구한 카터. 레인저들은 배틀라이저를 통해 카터를 구하고 변신한 후 서멀 블래스트를 통해 제거하고 거대해진 괴물은 오메가 메가조드를 통해 제거됩니다. 디아블로코는 올림피우스에게 별의 힘을 다시 넘겨달라 하지만 거절당하고 그는 언젠가 뺏을 것이라 말합니다. 한편 라이언은 신전을 조사하고 있었죠. 출동해 인피니터와 싸우는 파워레인저들. 하지만 괴물이 방패로 튕겨내버리자 조엘이 나섰는데 올림피우스가 뒤를 노려 공격하지만 괴물이 당하면서 때를 노려 브이랜서를 발사하고 괴물은 사라집니다. 악마들이 조금씩 강해지는 것에 걱정이 생긴 레인저들. 안젤라 박사가 조엘의 용기를 칭찬할 때 사령관은 클락이라는 조력자를 부르기로 합니다. 오래 못 가서 아쉽네요. 다시 한번 고백을 하려는 조엘. 그리고 그 앞에는 클락 박사가 옵니다. 질투나는 건 당연하겠죠? 클락을 반갑게 맞이하는 안젤라 박사. 그녀는 조엘에게 기술력을 맡아줄 클락 박사를 소개합니다. 조엘도 같이 도와주기로 하지만 한숨밖에 안 나오네요.
올림피우스는 다시 한번 인피니터를 보냅니다. 뛰어난 조력으로 서로를 축하하는 두 박사. 그 뒤에는 조엘이 있는데... 그나저나 체드는 왜 있는 걸까요? 자동물 분사기를 틀은 것을 안젤라에게 들킨 조엘. 그때 인피니터가 나타나서 차량을 공격하자 체드가 괴물을 막기로 하고 조엘은 클락을 구해냅니다. 무사히 구해낸 조엘은 변신의 괴물과 싸웁니다. 괴물에게 당하자 박사는 배틀부스터 861번을 누르라 하는데 그 결과 두 레인저는 강력한 메가배틀 아머라는 새로운 장비를 장착해내고 두 콤비는 괴물을 쓰러뜨립니다. 거대해진 괴물과 싸우는 메가조드. 하지만 올림피우스는 하늘의 색을 바꿔버리는데 메가조드가 당하자 레인저들은 오메가조드를 부르지만 괴물의 압력에 당하고 라이트스피드 메가조드 세이버를 잡아내 제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두 박사를 만나러 간 레인저들. 클락 박사는 조엘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나누고 떠납니다. 그리고 클락 박사는 안젤라 박사의 오빠였고 그녀는 고마움의 뜻으로 메모러스가 도시를 공격하자 출동한 파워레인저들. 데이나는 다친 아이를 치료하고 합류하기로 합니다. 괴물은 네 레인저를 쓰러뜨리고 소음을 이용해 기억을 지워낸 후 사라집니다. 데이나를 제외한 나머지 레인저들은 자신들이 레인저라는 것에 대한 기억이 지워져 있었죠. 4명의 레인저들의 기억을 되찾기로 한 과학자들. 거의 기억을 되찾아갈 때 괴물이 쳐들어옵니다. 데이나는 혼자 싸우러 가고 레인저들은 기억을 되찾아내 배틀링 그리고 괴물과 싸웁니다. 괴물을 처리하고 거대해지자 레인저들은 라이트스피드 솔라저드로 합체하고 열을 흡수해 제거합니다. 다시 훈련에 들어가기로 할 때 조엘은 꾀를 쓰지만 안젤라 박사는 그린 레인저와 데이트가 있었다는 꾀를 씁니다.